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답은 이제 1번인데 뭐 1번이랑 2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제 생각에 학교 시험의 적정 난이도는 이 정도에서 나올 거고 뒤에 있는 3번은 약간 좀 오버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지 좀 내가 내봤고 또 설명해주고 싶어서 3번 낸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 자 이 막대 길이가 6m죠. 근데 균일한이라고 얘기했으면 어쨌든 대칭성이 좋다라는 거니까 정중앙에서 무게중심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3m 위치에 있을 거니까 B점에서부터는 왼쪽으로 1m 뭐 기억이 맞다. 뭐 이거 당연한 거고 니은 B점을 회전축으로 하자 이럴 때 A가 만들 돌림힘의 크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조건들을 보면 회전축을 B점으로 하면 여기 지금 주어지는 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어떻게 돼? 위쪽으로 그래서 플러스 뭐 FA라고 할 거고 B도 위쪽으로인데 이거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회전축이기 때문에 돌림힘은 자동으로 0이 된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서 3kg니까 아래 방향으로 30N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kg짜리가 20N 1m 거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림힘 작용하는 걸 보면 A가 만든 돌림힘은 시계 방향이에요. 플러스 FA고 회전축 B로부터는 4m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돌림힘은 그냥 0.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만드는 돌림힘은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30N 곱하기 1m. 그 다음에 물체 2kg짜리가 만드는 돌림힘은 시계 방향 20N 곱하기 1m. 다 더하면 얼마다? 0. 그래야 뭐하니까?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수평을 유지라는 말이 있으면 힘의 표현 조건 1번 힘 다 더했을 때 0. 2번 돌림힘의 표현 조건 돌림힘 다 더했을 때 0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FA 곱하기 4m가 얼마입니까? 10Nm고 그래서 A점이 만드는 돌림힘의 크기는 FA 곱하기 4m라서 10Nm죠. 그래서 이거 잘 계산해놓고 힘의 크기 2.5N이니까 이거 맞다 이러면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돌림힘 물어봤으니까 10Nm 얘기해야 되겠고 힘의 크기 FA는 2.5N이 맞아요. 그럼 디귿 B점을 회전축을 할 때 물체 같은 경우는 시계 막대는 시계 반대죠.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 같지 않죠? 1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 2번 완전히 똑같은 구조의 문제다. 근데 여기서 좀 물어보는 건 이 두 힘을 물어보고 있어요. NO랑 NP가 있는데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더하니까 얼마야? 더하면 60N이에요. 왜 그러냐? 얘는 어떻게 되냐? 얘가 아래로 10N 작용하고 그 다음에 막대가 50N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이 60N이고 위로 작용하는 여기서 N으로 나와 있는데 수직항력을 보통 N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NO랑 NP 더하면 60이 돼야 된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막대 회전축 어디로 할까? 그냥 맨 왼쪽 할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때 회전축을 5점으로 하면 그러면 NP가 주는 것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 돌림힘을 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NP 곱하기 4m. 그 다음 무게중심 어디 있어요? 3m 떨어져 있지, 그치? 얘는 50N 시계 방향 곱하기 3m. 그 다음에 물체는 10N인데 5m 떨어져 있죠. 그래서 시계 방향 10N 곱하기 어이구 5m 큰일 날 뻔했다. 더하면 얼마다? 0 돼서 NP 곱하기 4m가 얼마다? 200Nm라서 NP가 50N이에요. 그래서 NO는 자동으로 10, 답이 1번 이렇게 사용한 거 뭡니까? 1번 힘의 표현 조건. 수평을 유지한다고 하면 모든 힘의 합이 0이어야 돼. 두 번째 뭐야? 돌림힘의 표현 조건. 돌림힘을 다 합쳤을 때도 0이다. 는 0, 는 0이니까 방정식 2개 만들어지고 연립 방정식 하면 미지수 2개를 그래서 NO, NP를 해결했지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자. 자 3번. 야 이거는 좀 에바야. 이렇게까지 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우리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철수가 80kg입니다. 그러면 철수가 받침대를 누르는 게 몇 뉴턴일까? 800N일까? 그러니까 그치 맞아요. 철수가 위에 막대를 받쳐요. 이걸 플러스 F 철이라고 하자.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막대가 철수를 누릅니다. 마이너스 F 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철수한테 작용하는 건 아래 방향으로 800, 아래 방향으로 F 철, 마이너스 F 철. 그다음 위쪽 방향으로 막대가 아래 막대가 철수를 밀어주는 힘 3개밖에 없어. 이게 다 더하면 0이어야 돼서 F철 더하기 800으로 어떻게 한다? 아래 막대가 철수를 들어준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철수가 주는 힘은
F철 더하기 800을 아래 방향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0에도 마찬가지겠죠? 0이가 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F0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0이가 아래 막대에 주는 힘은 0이의 500N 더하기 0이가 위에 막대 들고 있는 거. 우리 그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 자기 몸무게 나오잖아. 근데 거기 뭐도 나오냐면 내가 뭐 다른 걸 들고 있으면 무게가 뭐 10kg짜리 들고 있어? 내 몸무게 더하기 10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500 더하기 F0 내가 들고 있는 무게 800 내 무게 더하기 내가 들고 있는 무게 이렇게 했을 때 아래 어떻게 돼요? 얘는 아래 막대는 이제 일단 무게중심이 센터 회전축에 걸려 있어서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힘 고려 안 해도 된다. 땡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니까 4m 대 6m잖아요. 그럼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지. 그러면 F철 대 아니 요 F철 더하기 800 대 F0 더하기 500이 3대 2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F철 더하기 800은 2분의 3 곱하기 F0 더하기 500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분의 3 F0 더하기 750이 되잖아요. 그러면 F철은 얼마야? F철은 이항하면 2분의 3 F0 빼기 50이 된다. 요 일단 식 하나 얻은 거야. 방정식 하나 얻었지, 그치? 그 다음에 위에 가야 되겠죠. 바로 나오는데 자 얘네들이 지금 위에 막대는 30kg 그 다음 공 20kg니까 아래 방향 얼마? 총 300N과 얼마? 200N. 그러니까 F철 더하기 F0은 얼마일까요? 500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 확인했는 거 F철이 2분의 3 F0 빼기 50이라네? 여기다 넣는 거야. 2분의 5F0 빼기 50은 500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F0이 220이 나올 것 같고 F철은 280이 나오고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X가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때 그냥 뭐 아무거나 저는 F철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자 200N이 시계 방향으로 Xm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얘가 지금 10m짜리래요. 근데 균일하다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5m 거리에 무게중심이 있겠지. 얘는 시계 방향 플러스 500 뭐래 300N 곱하기 5m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이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220N이죠. 220N 곱하기 10m 더하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200N 곱하기 X는 2200 빼기 1500 나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1, 2, 3번은 좀 1, 2, 3번이 빡세진 않았고 1, 2번은 사실 돌림힘 기본형이야. 그럼 3번은 빡센 게 맞아. 이건 좀 빡이지.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요거 내가 받치고 있으면 그게 아래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매너좋게 중심에 딱 있으니까 요거 대 팔의 길이가 4대 6이야 2대 3이야 힘의 크기는 3대 2겠지. 그치? 돌림힘의 평형일 때 두 돌림힘에 의해서 평형일 때 팔의 길이의 여기 힘의 크기겠다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결국에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4번 위치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예요? 속도가 나온다. 근데 이제 1초 없는데요. 근데 여기 사이 여기 있겠지. 라고 보면 1초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A, 그 다음에 B, C. A가 제일 가파른 걸 일단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선 운동이고 방향 변화 없었으니까 순간 속도의 크기랑 순간 속력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A가 가장 빠르다.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냐? 2초 그거 보지 뭐. 2초가 여기잖아. 변이 누가 커요? A가 제일 크지. 그래서 A가 제일 빠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0에서 5초 동안 평균 속력 우리 직선 운동이고 방향 변화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평균 속도의 크기랑 평균 속력 갖고 변이 얼마예요? 15m를 몇 초 동안? 5초. 그래서 맞네. 기억 디귿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자 위치시간 그래프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0초부터 6초까지 어떻게 됐어? 운동방향 변화가 아직 없었어. 운동방향 어떻게 따지냐? 위치시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속도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속도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방향 바뀐 건데 마이너스로 아직 안 넘어갔잖아. 그치? 0에서 6초까지는 방향 변화가 아직 없었다. 그래서 변이의 크기랑 이동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기억 맞는 말이고. 0초부터 10m까지 10초까지 변이 나중 위치 얼마야? 4m 빼기 처음 위치 0m에서 니은이 맞죠.
그 다음에 평균 속력, 이동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0에서 10초까지 변이가 0에서 6초까지 일단 위치가 10m 증가해 변이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6m 감소하지. 그치? 6m 감소하는데 우리 이동거리 따질 때는 이걸 다 절대값으로 정하시면 돼요. 얘는 총 16m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는 1.6.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 6번 위치간 그래프가 또 나왔는데 이때 0초부터 3초까지 우리 방향 변화했어요? 안 변화했어요? 방향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평균 속도의 크기랑 같은데 15m를 얼마? 3초 동안. 기억 맞네. 3에서 5초 사이에 속력, 우리 순간 속도 물어보는 건데 이때도 3에서 5초 사이에 방향 변화 없었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요? 평균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 커져. 그러니까 가팔라지잖아요. 그러면 빨라지는 거죠. 처음 움직이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점점 빨라진다. 이게 틀렸고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도 물어보니까 변이 얼마야? 0 빼기 처음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플러스 5m를 몇 초? 5초. 그럼 1m/s 기억되게 3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자 여기서 좀 매너 없는 문제였어. 그래프는 어디까지 그렸어? 8초까지 그려놨지만 6초였다. 이건 조금 아쉽다. 근데 일단 해보자. 속도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뭐예요? 변이에요. 그래서 얘는 0초부터 4초까지는 2분의 1 곱하기 4초 곱하기 6m/s 얼마예요? 플러스 12m의 변이를 갖고요.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 2분의 1 곱하기 2초 곱하기 근데 마이너스 6m/s는 그대로 갑니다. 이때 마이너스 6m가 변이가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이동거리 따질 때 어떻게 한다? 절대값으로 넣는다. 플러스 12m의 절대값 더하기 마이너스 6m의 절대값 더하면 4번 이렇게 되겠죠. 낚시 문제로 8초까지 구했으면 5번이 나왔을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아쉬웠다. 6초까지였다. 낚시지. 고의적 낚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면 자 간단하죠? 자 가수 얼마야? 5, A는 15, A는 3. 다음에 A R자임 얼마야? 2 곱하기 3 6N. 이게 틀렸고 B가 A에 이거랑 똑같은 게 뭐야? F, A, B랑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A가 B한테 줄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이고 얼마일까? 9N이겠지. 그러니까 B가 A한테 주는 것도 9N의 크기를 가질 겁니다. 1번 이렇게 되겠고요. 오른쪽에 9번. 야 여기부터는 조금 좋은 문제. 9번, 10번은 좀 좋은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일단 판단을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P에서 Q, Q에서 R로 가는데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2번 하는 거야. 그래서 P에서 Q까지는 가속도 크기가 2A이고 Q에서 R까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A다. 자 크기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뭐가 신경 써야 돼? 부호가 신경 쓰여야 돼. 부호는 안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게 Q에서의 속력이 R에서보다 크다. 무슨 말인가요? Q에서 R까지는 느려진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우리 오른쪽 방향 플러스라 한다면 Q에서 R까지 가속도는 마이너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P에서 Q까지 가속도는 말은 안 했어. 그래서 그냥 풀마로 합시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판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 8분의 9배. 그래서 P에서 Q까지를 9L이라고 하면 Q에서 R까지는 8L인 거야. 자 그런데 걸린 시간이 T, 2T잖아요. 그럼 평균 속도가 뭐 방향 안 변했지? 그래서 평균 속도 이동거리랑 변의 크기 똑같으니까 9L을 T로 나눈 거랑 8L을 2T로 나눈 거 몇 대 몇일까요? 9대 4가 나온다. 평균 속도의 비가 자 처음 속도 얼마예요? V. Q에서의 속도는 V에다가 T 걸렸지 그치? 속도 변화량이 풀마 EAT야.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EAT가 감소해. 그래서 V 풀마 EAT에다가 뭐 빠진다? EAT가 빠진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P에서 Q까지 평균 속도가 얼마 나올 거냐면 처음 속도가 낮은 속도의 중간값 그래서 V 풀마 AT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중간값은 V 풀마 EAT는 공통이니까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빼기 AT를 쓸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부호를 정해보자고. 플러스라고 해보면 V 플러스 AT고 아래는 V 플러스 EAT 빼기 AT니까 얼마야? 플러스 AT네? 자 이거랑 9대 4가 가능해 안 해? 안 되지.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었던 거야. 얘는 뭐예요? V 마이너스 AT가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도. 그 다음에 V 마이너스 EAT 마이너스 AT니까 마이너스 3AT 이렇게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몇 대 몇이다? 9대 4다. 요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V 빼기 AT 대 V 빼기 3AT가 9대 4입니다. 우리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같다 써야 되겠죠. 4V 빼기 4AT는 집중. 9V 빼기 27AT 정리하면 5V는 23AT면 아마 이거겠구나 여러분 판단 되겠지. 네, 해보자고. 그래서 AT는 23분의 5V잖아요. 근데 Q에서의 속력은 V 빼기 2AT지 그치? V 빼기 2AT니까 V 빼기 2AT니까 V 빼기 23분의 10V. 알아서 2번이겠네. 근데 뭐 사실 뭐 2번 찍었겠지. 23 봤으면 2번 찍었어야지 그치? 나머지가 너무 23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2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자 요것도 이거는 이제 내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 보면 일단 기억 이거는 맞을 수가 없잖아. 올라가는데 이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찍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2번 아니면 4번이잖아. 디귿 자동으로 맞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왜? B랑 A랑 둘 다 5m/s로 등속 직선 운동 하는데 A가 10m 앞서가잖아요. 그럼 B는 어떻게 된다? 2초 후에 A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2초 후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이 좀 더 잡힐 것 같은데 A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A는 정지했어요. 그러면 B는 그거보다 2초 후에 이제 느려지기 시작하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아직 정지는 안 했고 이때의 속도를 V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때의 가속도를 그냥 뭐 A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럼 우리 V 값이 얼마야? 우리 요걸 뚫어야 돼. V 값이 얼마냐? EA랑 굉장히 관련있어. 맞아. 2초 지나면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V에다가 2초를 지나서 가속도를 주면 어떻게 돼요? 0이 될 거거든. 그래서 V는 마이너스 2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뭐 그거나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A를 넣어주면 좋다. 마이너스 2A. V는 마이너스 2A이고 근데 가속도가 어떤 거예요? 사실 음수잖아. 그래서 V 값이 양수인 거지. 그치?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A 우리 여기부터 볼게요. 자 요거 할 때 A랑 B랑 우리 가속도가 수평면에는 없잖아. 그치? 근데 수평면이 생기는 게 요게 이 경사면에 생기죠. 그래서 A는 요만큼 갑니다. 근데 B는 얼만큼 갔어요? 요만큼까지밖에 안 간 거지. 그치? 그랬을 때 V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동거리 A의 변이 뭐 이렇게 보고 B의 변이를 보면 SA가 SB보다 얼마 커요? 4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EAS를 사용할 거예요. SA는 나중 속력 제곱 0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 25 이렇게 될 것 같고 2 곱하기 A 나중 속력 제곱 V 제곱. 근데 V는 얼마야? 마이너스 2A였죠? 제곱 빼기 25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빼면 SA가 SB 더하기 4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4가 얼마야? 마이너스 4A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구나 판단이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2m/s 제곱 크기는 2m/s 제곱이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좋은 유형이고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유형이니까 기억을 합시다.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5분인데 뭐 얘기를 조금만 더 하다가 쉬는 시간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본 수업 내용을 할게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딜 해야 되냐? 운동량 하기 전에 운동량과 뭐가 나오냐? 작용 반작용 요때 약간 뒷북으로 나와. 여기 이거 뭐야? 프리미엄 아니야. 자, 이 페이지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완자기출필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 작용 반작용이랑 운동량 보존이 사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운동량 보존 뭔지 알지?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뭔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면 우리 뉴턴 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뭡니까? 관성 법칙이에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된다. 이 관성 법칙 내용은 뭐예요? 발자힘이 0일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다. 정지에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한다. 2번은 가속도 법칙 A는 M분의 F. 우리가 F는 MA로 알고 있는 거. 3번이 작반입니다. A가 B한테 주는 힘은 B가 A한테 주는 힘이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라는 걸로 요 세 가지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작용 반작용 법칙을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힘을 받은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동시에 가하니까 힘을 준 시간이 다를 수가 없어. 내가 칠판을 1, 2, 3초 누르면 칠판도 내 손을 3초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이 다른 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쵸? 그 다음에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해요. 같은 작용선상에서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A랑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들이 서로 힘을 줄 때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할게요. A가 B한테 힘을 줬어. 그래서 B한테 작용점이 찍히지, 그치? F, A가 B한테 준 힘이 있어. 근데 그거가 있으면 동시에 뭐도 있어야 되냐? 같은 직선상에서 B가 A한테 준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정반대여야 하고요. 그 다음 그 두 힘이 같은 선상에서 작용해야 돼서 지들끼리 돌림힘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런 느낌. 자기들끼리의 질량 중심에 대해 돌림힘이 안 생겨. 이해도 됐고요. 뭔 말인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예시, 로켓이 가스를 내뿜는 힘의 반작용으로 가스가 로켓을 밀어준다. 그래서 여기 우리 바닥을 여러분 공중에서 점프할 수 있나? 공중 왜 안 될까? 내가 점프를 하려면 위쪽으로 가속도가 생겨야 되잖아, 그렇지? 위쪽으로 알짜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쪽으로 큰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가 아래 방향으로 큰 힘을 작용해 주면 돼, 그렇지?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내가 땅을 힘을 빡 주면 땅도 나한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로 힘을 주죠. 근데 이때 약하게 주면 이렇게밖에 안 뜨는 거고 세게 주면 이렇게 뜨는데 공중에서는 내가 이 공기한테 이렇게 강한 힘을 줄 수가 없지. 공기의 질량이 어떠니까? 작으니까 공기를 어떻게 가속도를 얼마나 줄 거야? 공기의 가속도도 별로 안 클 거잖아. 그럼 질량이 작으니까 공기가 받는 힘이 작겠죠. 그럼 내가 받는 힘도 작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물 같은 거야. 그럼 물을 밟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딱딱한 물체, 질량이 큰 물체는 밟고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 노를 밀면 반작용으로 물이 노를 밀어 배가 나아간다. 드론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두 힘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서로 작용을 해주는 것. 상호작용.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하면 작용이 먼저 발생하고 반작용이 있는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서 서로 작용이야. 그냥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왼쪽 작용 반작용과 가속도 중요한 개념인데 작용 반작용은 서로 힘의 크기가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알짜힘이 된다면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질량이랑 반비례하는 거죠.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게 잡힐 거고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크게 잡힐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근데 이제 작용 반작용이랑 헷갈리게 같이 나오는 것이 이 힘의 평형, 두 힘의 평형 상황인데, 둘 다 공통점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이제 돼요, 기본적으로다가. 근데 차이점 뭐냐?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거라서 힘의 작용점이 서로 상대방한테 있어요. 내가 쟤를, 그러니까 A가 B한테 주는 힘과 B가 A한테 주는 힘,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주어랑 목적어가 이렇게 좀 바뀐 관계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 두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라서 목적어가 하나지. 그래서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 가령 A가 C한테 주는 힘과 B가 C한테 주는 힘을 더해서 0이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요런 게 두 힘의 평형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동일하다는 게 이제 포인트. 작용 반작용은 목적어가 당연히 다르겠죠. 주어랑 목적어가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작용 반작용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보존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뭐냐?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인데, 이제 운동량
상태라고 표현했던 거 있잖아. 운동 상태. 그래서 우리 관성 법칙 얘기할 때 알짜임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엄밀한 량으로 나타내는 게 운동량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동량은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인데 질량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한.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운동량 기호 뭐예요? P죠. P는 M 곱하기 V인데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질량의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같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잖아요. 그래서 질량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 단위 미터 퍼 세컨드인데 이거랑 같은 단위가 있었죠. 뭐입니까? 뉴턴 뉴턴 초라고 있죠. 왜냐면 뉴턴의 단위가 기본적으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단위입니다. F는 MA잖아, 그치? 뉴턴의 단위는 질량의 가속도 곱한 단위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 곱한 거예요? 초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분자의 초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게 이렇게 하나씩 사라져요. 남는 게.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랑 뉴턴 초는 같다. 그래서 힘에다 시간을 곱한 것의 단위와 그러니까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가 같으면 우리 단위가 같은 것들끼리 보통 어때요? 서로 전환되는 양이더라. 우리 1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잖아요. 그래서 1과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처럼 운동량과 충격량도 그런 전환되는 관계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었었죠. 이따 얘기할 건데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크기에 비례한다.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 방향이라고? 속도. 질량 방향이 없으니까. 그다음 운동량의 변화량 매우 중요한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나중 운동 항상 그렇죠. 뭐 아닌 적이 있었나? 우리 변화량 얘기할 때 나중 빼기 처음을 안 쓰는 게 없어요. 반드시 나중 빼기 처음이다. 그게 이제 일관되게 그렇게 계산하는 게 뭐 감소량 증가량 말고 변화량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다. 근데 알짜임에 따른 우리 이제 운동량이 P는 MV인데 알짜임 보면 F는 MA잖아요. 가속도 정의가 뭐예요?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요. 그죠? 이것은 질량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상대론 가면 질량이 변해. 근데 그거 잠깐 무시하면 어차피 운동량이 변화할 때 질량 변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알짜임 F를 델타 T분의 델타 P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이것의 기울기가 뭡니까? 알짜임입니다. 근데 뭐 당연한 거지만 운동량 시간 그래프랑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다가 그 Y축을 질량으로 나눈 거야 그냥.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되지. 그치? 근데 요 그래프 운동량 시간 그래프의 세로축에 질량을 곱하는 순간 이게 되잖아. 운동량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의 질량이 곱해지겠네? 그럼 알짜임이 돼야지.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와 속도 시간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어요. 닮았다. 질량으로 나눈 거야 그냥.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줘도 속도 시간 그래프 준 거구나. 뭐만 하면 돼? 질량으로 나누면 그냥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속도 시간 그래프야. 똑같은 거야.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의 Y축, 세로축에다 전반적으로 질량 곱해버리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예요. 그럼 기울기는 가속도였던 것에 질량을 곱해버리면 알짜임이 되는 거지. 당연한 겁니다. 오케이, 기억을 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관련이 있다? 알짜임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델타 P, 델타 P를 이항하면 F 알짜임 곱하기 델타 T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이 언제 변화하냐? 충격량, 힘을 받았을 때 받은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을 하면 그게 운동량 변화량이 나오겠다. 그 밑에 있는 충격량이죠. 그래서 뭐 임펄스라고 해서 중요하진 않아. I라고 부르고요. I는 F 곱하기 델타 T. 이때 단위는 뉴턴 곱하기 초이지만 이거랑 뭐랑 같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방향을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 수가 없어. 항상 뒤로만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진행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그런 건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으면 벡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방향을 정할 수가 없는데 힘은 방향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힘의 방향은 있으나 시간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충격량,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건 살짝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1번 알짜임 충격량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여러 개 작용하면 틀린 말이 되거든 사실. 그래서 알짜임의 충격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이 너무 많이 작용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모든 충격량의 합입니다. 충격량을 다 합치면 그게 운동량 변화량이 돼. 그냥 이런 거 언제 쓰면 좋냐? 힘을 여러 번 받는 경우. 얘 A랑 B랑 충돌하고 B랑 C랑 또 충돌했어요. 그럼 두 번 받았잖아 힘을. B는. 그때는 충격량을 다 더해봐. 그러면 최종적인 운동량 변화량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두 가지 방법이 다 유용하다. 알짜임 충격량으로 구하는 게 유용할 때는 질량을 주고 가속도를 줘버리는 거야. 그럼 알짜임 알잖아. 그럼 바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힘을 여러 번 받는다고 치면 두 번째 방법이 더 유용할 겁니다. 요 정도까지 봐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58분이니까 쉬었다가 8시 8분에 마저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